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걸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이번 주 피드백 드립니다. 자, FAQ였죠. 이번에는 원장님들이 학부모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것들 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떤 분들은 생각에는 막 20개, 30개 질문 많이 받으셨던 것들 떠올리셨을 거고, 어떤 분들은 한둘, 셋, 뭐 이 정도 떠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직은 스타트 단계에 있으시거나, 학부모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으셔서, 아직은 적으셨기 때문에 한둘, 셋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질문들이 다 떠오르셔가지고, 한 10개 정도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근데 한 번에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한 7개, 4개 정도로 하시는 게, 학부모들이 보고, 기억하고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들 그러니까 학습이 이제 아이들이 뭐 방학이나 또 여러 가지 코로나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 학습 결손이 생겼을 때 보충을 해준다. 이 정도 말씀을 해주신 원장님들이 좀 있으셨는데, 보충의 기준이 좀 명확하게 보이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수업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이유일 때는 보충이 들어가고, 또 언제 보충이 들어간다. 그 시간은 언제다. 뭐 주말이면 주말 아니면 학습 왔을 때 좀 더 한다. 뭐 이런 아마 그 기준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기준들도 좀 알려주셨으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숙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자, 숙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숙제 학부모들이 왜 숙제에 대해 물어볼까요?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채팅창에 한번 원장님들의 의견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숙제를 물어보는 학부모들은 왜 물어볼까요? 숙제. 네. 왜 부담되기 때문에. 네. 왜 부담될까요? 왜? 어떤 이유로 부담이 될까요? 제가, 네. 많으면 봐줘야 아이들이 숙제 스트레스 잘 가르치는 학원 같아서 바라셔서. 네. 맞아요. 원장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자, 숙제가 많기를 원하는 학부모들은요, 확실히, 많은 학습량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학원에서 좀 더, 많이 체크하고 아이들의 그 어떤 시간이 학습의 시간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다. 집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숙제가 있기를 바라는 학부모도 있고요. 그에 비해서 원치 않은 학부모들도 있는데, 뭐, 대형 어학원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숙제가 많죠. 또, 숙제가 있는 학원들도 있고, 또는 이제 학교 숙제도 있고, 그런데 이 숙제라는 게요, 특히, 네, 맞아요. 저학년이, 그렇죠. 저학년에 더 그렇죠. 학부모 숙제가 돼요, 숙제는. 그래서, 음, 두 가지의 부담이 있는데, 하나는 숙제를 할 때 학부모가 시간이 없어서의 어려움이 있고요. 뭐, 퇴근하고, 요즘 맞벌이도 많이 하는데,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숙제까지 보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근의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아이들의 숙제가 좀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학부모 입장에서. 음, 뭐 실력이 좋은 학부모도 있지만 실력이 좋지 않은 학부모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렵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학원에서 완결을 하고 숙제로 안 내줬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건드려 주셨었으면 어땠을까? 그냥 숙제가 있다, 숙제가 없다. 이 정도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숙제가 있으면 왜 숙제가 필요한지, 그리고 학부모가 부담이 없는 선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또 숙제가 없으면 없지만 학원에서 충실히 그만큼 시간이 채워진다. 그만한 실력이 채워진다. 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래야 학부모들이 그 숙제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이면에 있는 그 학부모의 속마음은 그거가 궁금했던 거기 때문에 그 점을 딱 집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숙제가 보통 있다 없다 그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거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종 원장님부터 볼게요. 네, 세종 원장님이 오늘 병원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은 이제 일단 이미지는 거들 뿐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지 거들 뿐, 네, 이미지로 어떤 보완하는 내용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 부분들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잘 보세요. 좀 폰트가 작아요. 이러면, 물론 이제 파워블로거나 여러 블로거들이 글을 쓸 때도 이 정도 14 폰트, 15 폰트 정도 쓰는 경우가 되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어쨌든 모바일에서 많이 확인을 하고, 요즘에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나이 많이 먹어서 그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되게 나이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2학년, 애가 2학년, 4학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되게 늦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이 늦진 않고, 뭐, 보통 다 제 또래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 친구들도 보면. 그런 거 생각하면, 노안이, 뭐, 저는 아직 노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보다 어린 때 노안이 오거나, 벌써 제 또래에서도 돋보기를 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자가 작으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을 고려해서는 폰트 사이즈를 조금 업해 주시는 게 한 16폰트 이상으로 해 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목과 도입 부의 표현이 좀 다른 게 있는데, 여기 Q&A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궁금해하시며 물어보셨던 부분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돼 있죠. 어, 네이버 AI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같은 표현이라서, 같은 뜻이라서, 저는 사람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이버 AI는, 그러니까, 워딩이나 표현이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뜻이지만, 그 표현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뜻으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 AI한테는 항상 AI를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네이버 AI가 생각보다 똑똑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길 바라는 부분에서는 안 똑똑하고요. 안 똑똑했으면 좋겠는 부분에서는 똑똑해요. 그냥 이거는 눈 감고 넘어가지, 이런 거 좀 해주지 하는 거는 되게 다 잡아내고, 이런 거는 이심전심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는 있으나 그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맞춰주시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 보면 여기 이렇게 색도 잘 적절하게 해주셨고요. 또 이렇게 표로 해서 사실 수업비, 교습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원장님들보다 눈에 훨씬 더 잘 들어왔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보고 한눈에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내용도 잘 구성되셨고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일 원장님 볼까요? 네, 방일 원장님은요, 이제 내용이 잘 보면 뭔가 결과치에서 학부모들이 뭔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동안 해보니까 그 정도를 하려면 이렇게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3회 수업, 요즘에 2회, 3회 수업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수학 이틀, 뭐 영어 이틀 이런 식의 학습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다과목을 하시는 분들 같 아이들을 다과목 시키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영어라도 한 개 아니면 두 개, 뭐 이렇게 두세 개 이렇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보면 이틀이나 3일 요구하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근데 이렇게 아주 경험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들 설명을 이렇게 해주신 거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면 제가 아셨던 거는 이렇게 보면 이미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가독성은 상당히 좋은 건 맞습니다. 보기에 눈에 이제는 되게 잘 들어왔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되게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내용이 무슨 예전에 교과서 읽듯이 굉장히 빽빽한 느낌이었다면 지금 요번에는 그 문단의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적절했고 눈에는 잘 들어왔는데 여기 보면 썸네일로 쓸 수만한 그 이미지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썸네일용 이미지 하나 정도는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검색을 했을 때 어쨌든 다른 글들이 썸네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썸네일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좀 필요하고요. 블로그 그 모바일 쪽에서 그 앱을 한번 보시면 뭐 다양한 탭으로 보실 수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썸네일로 이렇게 블로그로 보게 하는 탭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그런 탭에는 썸네일이 없는 글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썸네일용 이미지를 넣지 않으면 노출 영역을 어떻게 보면 되게 줄여주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면들은 원장님이 고려를 하셔서 글에 전혀 썸네일 없이 쓴다. 그거는 무슨 그냥 공지, 그 링크 전달 이런 거 하실 때만 그렇게 하시고요. 음, 이런 좀 어느 정도 검색 노출이 되거나 그런 걸 원하실 때는 그렇게 썸네일을 꼭 하나씩은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거는 삭제를 할게요. 어저께 피드백 드린 거 그 적용하셨으니까. 네, 양산 양호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산 양호 원장님. 양호 원장님은요, 이렇게 질문에 관한 내용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좀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정들을 잘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보여주셨고, 화상 영어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제 숙제인데, 숙제에 대한 것도 어떤 숙제가 나가는지 다른 분들 그냥 말로만 설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떤 숙제인지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좀 해주신 거. 그래서 질문과 연관된 내용들이 학부모들이 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요런 거는 텍스트 텍스트가 아주 많고 광고지 활용된 이미지들은 사용을 자제해 주시는 게 지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감점 요소이기 때문에 글 노출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도 이렇게 살짝 지나가셨어요, 차량 운행을.
이게 한 문장 여기 쭉 가다가 요거 하나 쓱 하고 넘어가셨는데요. 아마 다른 원장님들도 보시면 차량 운행에 대한 문의 많이 하셨을 거고, 뭐 하셨던 걸 볼 수 있었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나의 질문으로 빼보시는 게 어떻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질문 꽤 들어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서정교수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서정교수 원장님. 서정교수 원장님은요, 사진도 아주 실제 클래스에서 하는 사진을 적절하게 넣어주셨는데, 그냥, 어, 1대1 수업이 진짜 벌어진다. 실제로 진행된다라는 걸 이런 식으로 잘 보여주셨어요. 학부모들이 약간 불안할 수 있는 부면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잘 찍어서 남겨주신 거 아주 잘했습니다. 원장님들 이런 거 아마 사진 찍으실 때요. 바쁘시고 또 정신없으시고 그러기 때문에 찍어야지 마음만 있고 실제로는 못 찍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딱 날 잡아서 약간 그 설정 사진이라도 이런 사진은 찍으셔서 음, 원장님들이 소통하는 채널에 올리시는 게 좀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도를 앞에 배치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도부터 찍고 갈 가능성이 많은데 지도부터 찍고 가서 안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링크를 넣어야 되는 항목들은요, 몇 번, 다른 원장님들에 대한 피드백도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링크는 뒤로 배치하시는 겁니다. 원장님 글을 충분히 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딴 데 빠져 가더라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어쨌든 원장님이 쓰신 글을 다 읽게 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게. 그래서, 이 지도는 뒤로 빼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수이신데요. 이거 지금 함께 보면 좋은 글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좋은 글이 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좋은 글 넣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뭘 넣으시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넣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많은 질문들을 받지 않으셔서 그래서 지금 딱 세 개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후에 좀 더 많은 학부모들하고 상담하고 그 상담할 때마다 듣는 질문들이 더 많아지시면 그때 한번 새로운 글로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대구 그린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대구 그린 원장님도 윤 원장님도 볼 때마다 글이 점점 발전하는 게 느껴져서 참 좋았습니다. 원장님 아주 디테일한 설명들 좋았어요. 네. 하나 잡아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어, 학, 윤 선생님 학력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디테일한 글이 많이 없으셨거든요, 그동안. 다른 원장님들이. 근데 원장님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신 거 아주 좋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윤 선생 학력평가는 어떤 시험인가요? 근데 학력평가는 어떤 시험인가요? 이렇게 했는데, 우선 학력평가에 대해서 알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질문이 들어오겠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학력평가를 왜 어떤 시험인지 물어볼까요? 학부모들은 그냥 그런 시험이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나요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부모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좀 건드려주는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검색 노출이 쭉 되었잖아요. 이거는 킥오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됐을 때 학부모가 제목을 보고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
글들의 제목을 딱 보고 그 중에 매력적인 글을 내가 궁금해하는 무언가를 건드려줄 수 있는 글을 선택할 거잖아요. 그래서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가 버튼을 누를 만한 좀 뭔가 내가 뭐 이건 꼭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느낄 만한 그런 제목을 쓰시는 게 좋은데 거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부모가 왜 이 시험을 봐야 되는지 그 뉘앙스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블로그는 무어체라는 말씀은 드렸죠. 말하는 듯이 이렇게 쓰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학부모가 옆에 앉아 있어서 조곤조곤 설명하듯이 쓰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정말 너무 구어체 같은 표현은 아,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매일 이렇게 하셨는데, 매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보시면 정말 이 등급에 대한 설명도 잘 해주셨고, 실력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잘 보여주셨는데, 어, 약간 아셨던 거는 원장님 아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지금 몇 번 접수를 하셔서 아이들의 그 누적된 데이터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성적이 오르는 사례를 보여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1회면 모르겠는데 이제 5회차까지 왔고 또 원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아이들이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참여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 아이들의 데이터가 지금 당장은 은 찾기가 힘드시다면 이번에는 말고요. 다음번에 좀 보여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학력평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상단과 후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향상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글을 한 번 더 쓰셔야 되는데, 그때 한번 아이들의 실력이 좀 어떻게 향상됐는지 그런 것들 사례를 꼭 보여주시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 일광 해빛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원장님도 마찬가지로 되게 그 질문에 대한 학부모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사진들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 주셨어요. 사진 활용을 잘 해주셨습니다. 사진과 이미지는 거들 뿐, 잊지 마세요. 그건 아주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아주 소소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3교시로 구분을 하셨어요. 여기서 보면 1교시,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보다가 갑자기 1, 2, 3교시가 나와요. 그래서 1, 2, 3교시에 대한 설명을 좀 앞에서 살짝 우리의 수업은 1, 2, 3교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1교시, 2교시, 3교시가 나와서 여기서 약간 그 내용이 점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비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이미지 그 스마트 플레이스에 있는 이미지로 올려주셨는데요. 이미지 이게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크게 이미지를 좀 찍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하실 거였으면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크게 여기만 잘라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더 크게 보였을 텐데 어쨌든 이 내용은요 글로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블로그는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으면 설명하시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산 남아 원장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 원장님 정말 꾸준히 참여해 주시고 또 글도 잘 써주시고 좋았습니다. 자, 일단은 제목이 좀 명확한 게 좋았어요. 저는 여, 대부분 학원에 대해서 좀 이 제목이 불명확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궁금한 거 딱, 누구에 대해서, 우리 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8가지 딱 이렇게 찝어주셨던 거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 Q&A는요, 봄에도 쓸 수 있고, 여름에도 쓸 수 있고, 가을, 겨울에 다 쓸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다 쓰는 글이잖아요. 그렇게 활용되는 글인데, 여기 지금 9월 이렇게 표현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를 들면 다음번에 다른 글로 덮어쓰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면 괜찮은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 1년 정도는 쓰실 거잖아요. 이 글로. 그렇게 된다고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9월, 이렇게 뭔가 시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은, 그리고 여기도 지금 학력평가에 이번 9월에 5회 학력평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1월에 보거나 그럴 때는 아, 이게 좀 시간이 지났구나 라는 느낌이 주잖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예를 들면 날씨가 막 비가 많이 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눈이 오는 겨울이야, 추운 겨울이야. 아니면 눈 얘기를 했는데 막 두터운 옷을 막 입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뭐 한여름이야 이러면 사실 그거 보면서 살짝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 생각하시면 이게 1년 12개월 쓰는 글에는 이런 표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이때는 아마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4, 5, 6, 4월, 5월, 뭐 6월, 7월 이렇게 걸쳐 있는 거는 대부분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시점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어색하지 않은데 1년 12개월 쓸 수 있는 글에 이렇게 시점이 들어가 있으면 초반부터 들어가 있으면 좀 약간 허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어떤 글이든 넣지 마세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12개월 쓰는 글에는 이런 시점을 쓰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토평 삼성 원장님도 볼게요. 음, 네, 토평 삼성 원장님 이미지가 잘 거들고 있어요. 네, 이미지 잘 거들어주고 계세요. 네, 다른 원장님들처럼 이제 이미지 활용에 대해서 좀 감이 잘 오셨고요. 또 좋았던 거는, 예를 들면 원장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그러면 뭐 국문학습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또는 뭐 학원하고 어떻게 달라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시는데 다른 BM 보통은 좀 보다는 이게 더 좋다 이런 느낌으로 많이 글을 쓰시는데 그게 까지 않고 이거는 이거의 장점이 있고 요건 요거의 장점이 있는데 어, 이런 장점을 원하시는 학부모들은 나를 만나시라라고 이렇게 적절하게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원장님이 인품을 좀 학부모들한테도 잘 드러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딱 원장님의 원이 적합한 학부모들을 끌어당기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칭찬해 드립니다. 네, 이제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톡평 삼성 원장에게 묻는다. 뭘 물어야 될까요? 학부모들이 뭘 물어야 될까요? 질문을 딱 봤을 때, 너무 넓어요. 묻고 싶은 게 뭐 영어에 대한 건지, 아이들의 학습에 대한 어떤 건지, 그냥 영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 걸 물어봐야 되는 건지 되게, 되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정보를 얻고 싶은 건지, 이 학원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 건지, 아니면 원장님이 뭐
에게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 방향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지. 지금 너무 열려 있어요. 그 제목이. 그래서 너무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좁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원에 오시는 학부모들이, 상담 오시는 학부모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뭐 이런 식으로 좀 좁혀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 제목과 제 본문의 표현이 일치하지 않게 되죠. 제목을 좀 수정을 하시면 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다른 원장님들한테는 쓰지 마시라, 이거 안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특별사정 원장님한테는 이거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드리냐면, 자, 이거 하는데 파닉스만 마친 다음에 정규 과정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셨는데, 정규 과정에 느낌 같은 느낌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는 아주 그냥 로드맵이 있다, 이런 느낌을 딱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숫자들,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이 이미지만큼은 글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느 정도 학습이 된다. 이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제 시흥 목가 원장님 보도록 할게요. 네, 시흥 목가 원장님 잘하신 거는요. 어, 사실 요번에 FAQ 하면서 원장님들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했는데, 하실 분이 목가 원장님밖에 없으셨어요. 학부모가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이렇게 딱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네이버 AI는 앞으로 뒤로 쭉 설명을 할 거잖아요. 근데 특히 FAQ나 이런 것들이 약간 우려될 수 있는 바가 뭐냐면, 바로 앞단에 이렇게 설명을 안 하면 각각 질문들이 다 제각각인 내용이 들어가서 글에 일관성 있는 글인가 네이버 AI가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단에서 학부모가 많이 하는 질문이 이건 건데 내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줄 거야 라고 해주셔야 네이버 AI가 이해하기가 좀 쉽고 일관성 있게 하는 갑니다. 네, 이 정도까지는 좀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시는 거 좀 좋습니다. 그리고 원장님, 여기 보시면 이건 가운데 정렬이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할 때는 항상 줄바꿈을 신경 쓰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줄바꿈은요,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닉스 규칙을 익히고 이렇게 끊고 활용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여 끊고 온전히 체득하여 하고 끊고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빨리 끊어주시면 어색하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수업이라고 하셨어요.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풀어내신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유아하고 아주 1, 2학년의 저학년 학부모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게 또 놀이 영어잖아요. 놀이 영어에 익숙한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교과 영어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는 윤 선생이 와서 저학년에는 재미있는 영어, 재미있는 학습 영어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학습 영어가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의를 좀 내려주시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염려가 됐어. 학습 영어로 시켜줘. 근데 놀이 영어는 이런 게 부족해. 그래서 갑자기 윤 선생이 재밌어. 재미 영어가 없어졌어요. 재미있는 학습 영어라는 게 사라졌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미있는 학습 영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끝까지 고서 재미있는 학습 영어 어딨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그 얘기인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학습 영어로 무언지 설명해 주겠다는 거를 좀 여기쯤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추가를 해 주시는 게 그 뒤에까지 정리해서 읽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그것들을 좀 신경 써 주셔서 그걸 삽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도 이걸 또 풀어내셨다라는 거,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피드백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기수별로요. 약간 되게 다양한 차이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글의 분량을 채우는 게 어려우셨던 원장님들도 계셨고요. 어떤 원장님들은 굉장히 키워드 쓰시는 게 어려우셨던 기수도 있었고, 뭐 다양한 그 기수별로 캐릭터들이 있는데 요번 참여하신 원장님들은요, 유난히 분량을 채우시는 거는 엄청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시면서, 영어 교육을 하시면서 쌓여진 내공들이 상당하시다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풀고 싶으셨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셨구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센스 있게 이미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구나. 이 타고난 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게 배우지 않고도, 이건 이렇게 해봐야지, 저렇게 해봐야지. 남이 하는 거 잘 보고, 그걸 잘 따라하시는 잘 따라하는데 적절하게 따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따라하게 하다가, 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요번 기수 원장님들은 그렇진 않으세요. 그리고 요번 기수에서 원장님들은 계속 글에서 발전하고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띌 정도였어요. 다른 기수에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려야 나중가에 그게 그런 내용이구나 그러셨는데 요번 기수 원장님들은 바로바로 적용을 해주시고 하셔서 그 내용들이 적용되는 게 눈에 진짜 보일 정도로 돼 있어서 원장님들의 어떤 열정 그리고 관심 이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에너지도 많이 느낄 수 있었고 서로 되게 긍정적인 시간이 되었고요. 또 아까 전에 많은 과제를 제출하지는 못하셨지만 다른 원장님들의 글을 보시고 또 그 피드백을 들으시면서 지속적으로 좀 글을 써보시려고 의지를 보여주신 원장님들, 그리고 다른 원장님들이 그래서 배우신 원장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수는 상당히 서로에게 도움이 많이 된 기수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주신 원장님들, 감사드리고요. 정말 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요, 이렇게 하면 되게 쉬워요.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원장님들,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건 진짜 어려워요. 이러면은, 접근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쉬운 것처럼 말씀을 드려요. 그래, 쉬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해보세요.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 이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드렸지만, 이제 그렇게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원장님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글 쓰실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시고요. 학원 원장님들께서는 학원 BBC 2023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매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글 쓰고 있는 원장님들의 소식을 보고 또 아이디어도 얻고 그러시고 계시죠. 이제 우영 원장님들을 위한 방도 어저께 초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영 원장님들도 이제 그 BBC 2023 방에 들어가셔서 그 방에서 원장님들 학원처럼 이제
매주 그 원장님들이 쓰신 글들을 큐레이팅 해가지고 정리해서 좀 공유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또 거기서 어 같이 많이 서로서로 격려해 가면서 글을 쓰셨으면 좋겠고요. 그 방에서는 원장님들이 필요한 그 주제로 글쓰기를 하실 수 있도록 이슈들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시점에서는 어떤 글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한 번씩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시점에 그 글을 한 번씩 쓰실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 놓치고 있으셨다 하더라도 그 글을 써봐야지 하도록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이제 요번에는 그 꼭 필요한 그 글들 8가지 글들을 채우셨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 시기별로 적절한 글들을 채우게 되실 텐데 그 글들 중에는 요번에 쓰는 글이요. 요번 텀에만 영업할 때 쓰는 게 아니고 다음번 텀에 영업할 때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채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신과 같은 경우에는 시험 전에 준비합니다라는 거 한번 하고 준비 과정을 한번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좋았습니다라는 걸 한 번씩 3단계에 걸쳐서 글을 올려주시도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3단계에 걸쳐서 글을 쓰시고 나면 그 다음번 내신 준비 또 하실 거잖아요. 그때는 그 전에 있었던 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학부모들한테 요번에도 잘 준비할 겁니다. 라는 거를 확신을 심어주시고 요번에도 결과를 낼 겁니다. 라는 걸 보여주셔서 신뢰를 얻으시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지금 쓰는 글이 당장 효과가 있지 않더라도 점차 누적이 되면 계속 다음번에 활용돼서 훨씬 학부모들의 신뢰를 얻고 학부모들을 당기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슈를 제공해 드리면 음, 바쁘시더라도 그 이슈 제공해 드리는 것들은 꼭 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BBC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혹시 글을 쓰시다가 제가 이제 앞으로는 모든 글을 다 피드백을 드리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그렇게 하기는 좀 전국의 원장님도 굉장히 많으시고 BBC 졸업하신 분들만 해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원장님들 다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톡을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조언은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글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쓰기 전에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고민이 있으시다. 뭐 저도 다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원장님들 글을 읽어봤기 때문에 그건 요거는 요렇게 방향성을 가보시는 건 어떤가요?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어, 뭔가 고민거리가 있으시다. 온라인 블로그 글쓰기 하실 때 고민거리가 있으시다. 그럴 때는 조금씩은 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조언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개별 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단톡방에 제 톡 연결돼 있으시니까 친구 추가해 놓으시고 계속 이 톡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시간에 저도 모든 시간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요즘에 아마 제가 약간 포즈가 늘어났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일도 있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래가지고 좀 반응이 좀 늦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것들은 좀 드릴 테니까 그런 부면에서는 원장님들이 그 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면들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좀 문의를 해주세요. 네, 문의의 그 내용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거를 제가 다 알고 회사의 전반적인 걸 다 알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 영어과 관련돼서 한정돼서 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선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원장님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 계시면 마이크 열고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어, 저기 BBC 이런 블로그 교육을 하차장님 말고도 다른 우영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분도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하차장님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차장님이 저희에게 이제 저희가 학생이고 하차장님이 선생님이잖아요.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음, 교육에서 느껴진 어떤 여러 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좀 드리기가 힘들지만 음,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 네. 그리고 열심히 무엇보다 열심히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제가 하차장님을 통해서 좀 더 배운 것 같아서 예, 다시금 좀 반성도 좀 했고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들 계실까요? 네. 뭐 채팅창을 통해서 알려주셔도 되고, 또, 음, 네.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뭐 좀 어려우시면, 네. 단톡방에 남겨주셔도 감사합니다. 단톡방으로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하고 서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11시 40분 경에 그 원장님들한테 소감서, 이제 이번 BBC 코칭 과정에 대한 소감서를 입력해달라는 링크가 하나 될 겁니다. 그때 원장님들이 가지고 참여하시면서 느꼈던 부분들 다 넣어주시고요. 어, 많이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그 소감서는 좀 제출을 해주셔야 다음번에 좀 준비를 하고 원장님들한테 더 좋은 내용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획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소감서는 꼭 해주십시오. 그게 모두 다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항상 마음속에는 다들 그 기획자들의 마음속에는 다 있어요. 바로바로 적용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 또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바로 적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장님들한테 어쨌든 계속 그런 것들이 누적되고 그러면 어, 분명히 적용될 날이 옵니다. 그리고 기획자들도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기획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라서 기획자의 마음속에 있다고 해서 윗분들한테 승인이 다 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그런 기록들이 누적이 되면 현장의 필요를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다 적용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감서는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새로운 단톡방에서 뵙고 원장님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